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었던 건데. 이렇게 점 3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지. 그러면 A, B의 기울기와 델타 X분의 델타 Y, B, C의 기울기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일직선 위에 있어. 응? 만약에 그러면 A, B의 기울기와 B, C의 기울기 혹은 A, B의 기울기와 A, C의 기울기가 같겠지. 맞아? 그러니까 A, C의 기울기, A, B의 기울기, B, C의 기울기 세 개가 모두 같다지. 맞아?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삼각형은 이루지 않는다.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일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삼각형을 이룰 텐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다 같은 말이다. 중학교 때 많이 해보고 쉽게 할 수 있지 뭐. 그 중학교 때 한 거를 고등학교에서 또 하는 거야. 얘네 둘의 기울기 델타 x 3분의 델타 y 마이너스 5. 그지? 얘네 둘은 x 값의 차 마이너스 6분의 y 값의 차. 이게 기울기라고. 그지? 양변에 마이너스 6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10은 a 플러스 3 a는 7.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자, 자 34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39번까지인데 풀었지? 아니 풀었잖아. 그 옆에 거. 못 풀었어 아직? 빨리 풀어. 알았어. 너무 빨리 내려갔다. 이제 37번 똑같은 유형인데 이제 방정식까지 구하라 이거야. 수도했으니까 방정식 구하는 거 까먹지 않았겠지?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x 좌표. 맞아요? 우선 a를 구해야 되니까 a, b의 기울기 x 좌표의 차 분의 y 좌표의 차 마이너스 13 플러스 4. 보고 조심해야 된다고 했다. BC에 근데 BC로 하지 말고 AC로 하는 게 더 좋겠네. 그치? A, B, A, C, BC 하는 것보다 AC 하면 X 값의 차 2분의 Y 값의 차. 맞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11이니까 크로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22는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전개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A니까 5A 마이너스 4. 한쪽으로 모으면 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8은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
A-1분의 이 마이너스 11이 아니지. 마이너스 9구나. 그지? 18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4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7 근데 A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자 이제 다시 대입해볼까? A는 1,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 이제 A, B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까지 구하래. 기울기부터 구해야지. 기울기는 X값의 차 마이너스 3분의 Y값의 차 마이너스 9 3 점은 1, 마사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된다고?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X 좌표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4가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7 맞아요? 참 발광하세요. 근데 찬서야 지금 이거 푸는 거 어렵지 않지? 솔직히 말해서 어렵지 않잖아. 근데 봐봐라. 어렵지 않지만 잘 봐봐. 이거 하나에 한 직선 위에 있다. 혹은 기울기가 같다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두 점을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있다.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가? 델타 x분의 델타 y 어쨌든 공식이잖아. 그 다음에 그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를 같다 해서 2차 방정식을 푼 거지. 당연히 2차 방정식을 풀려면 뭐를 또 해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를 알아야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그래서 좌표를 A를 구했어.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한 문제에 공식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고등학교 수학이 딱 이래. 중학교 수학은 뭐 요렇게 두 개. 뭐 잘해야 뭐 이 정도 두 개. 그냥 고등학교는 간단한 내용을 여러 개 합쳐서 어떤 문제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지뢰밭처럼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지뢰밭처럼 얘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선생님처럼 마이너스 13 더하기 4 계산 실수를 하거나 맞아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인수분해를 잘못하거나 인수분해 잘못할 때도 있잖아. 이거 63이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이렇게 착각해갖고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이항하거나 이럴 때 부호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어려운 게 아니야. 고등학교는 빠르게 정확하게 이거를 잘해야 돼.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빠르고 정확하게 못하는 애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알아? 수식을 제대로 못 만들어. 근데 선생님이 너 뭐라고 했어? 너는 그래도 중학생
특히 남학생들 더 그렇지. 치고는 수식을 잘 쓰는 편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너 재능 있다라고 한 이유가 너 초등학생인데도 수식을 잘 써서였단 말이야. 알았지? 목표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았냐? 어쨌든 플로리칸처럼 이게 딱 정말로 고등학교 학교 시험에 나오는 수준이고, 물론 수능에도 딱 요 정도 수준으로 요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수능 문제를 절반 이상 풀 수 있어. 별거 아니다. 연습이 중요하다. 그 다음 40번. 아니다, 38번 이제 너가 해봐. 자, 38번 해봐. 선생님이 올해 초에 3학년 1학기 거 하면서 고등학교 수준으로 2차 환경식, 2차 함수 이런 거 할 때부터 선생님이 누누이 한 말이 있어. 고등학교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야. 반대로 별로 어렵지 않지만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 중학교 때 저런 수식을 계산하는데 익숙해져야 되는데 수식을 계산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해는 하더라도 푸는 게 잘 안 되는 거야. 하나문제 공부만이 아니라 다 그래. 머리로 이해하는 거와 숙달하는 거는 별개야. 우리 이승주 쟤는 문제가 뭔 줄 알아? 학교 시험에 당연히 모르는 문제가 없지. 모르는 문제가 없어. 수능 시험을 봐도 뭐 시간만 충분하면은 못 푸는 문제가 없지 뭐. 근데 한 번도 수학 100점을 못 맞아. 왜 그러겠어? 제가 저 학생이 고1 때부터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승주야 너는 수식을 왜 이렇게 쓰냐. 나는 정말 너 정도 성적인데 수식 이렇게 쓰는 애 정말 처음 봤어 라고 정말 여러 번 얘기했단 말이야. 수식을 제대로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가 안 돼. 정확하게가 안 돼. 그러니까 항상 100점을 못 맞고 어떨 때는 실수가 적으면 90점대 초반, 어떤 때는 미친듯이 실수해서 막 80점 이래. 그거보다 너가 나아. 수식 잘 쓰는 거. 그 아이스 답을 못 구했나? 그치. 야 이게 별거 아닌데 선생님 말한 대로 단계가 많다 보니까 은근 오래 걸린다니까. 오케이? 답 맞나 확인해. 뒤에 답 있잖아. 음. 40번. 넓이를 2등분한대. 넓이를 구하려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 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야. 좌표를 구해. 오케이? 좌표를 구해. 그러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당연히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항상 좌표를 구해야겠다. 내가 이 문제에 나오는 중요한 점의 좌표를 다 구하겠다. 괜찮아.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야겠지. 뭐가 필요해? 그림을 그리려면 x절편, y절편이 필요하지. x절편, y에 0 대입하면 6. y절편, x에 0 대입하면 8분의 y는 1이니까 8. 끝났지 뭐. 좌표 다 구했잖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요 문제에서 필요는 없지만 요 길이 몇이야? 가로의 길이니까 x좌표 길이의 차 6. 요 길이 몇이야? 세로의 길이니까 y좌표 길이의 차 8. 요 대각선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되는데, 그냥 피타고라스에서 10. 공식 안 쓰고도 알 수 있는 거지. 맞아. 물론 얘는 지금 필요 없어. 10은 그냥 그렇다고. 자, 그런데 y는 mx라는 어떤 직선이 있대. 여기 뒤에 상수항이 없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요 넓이를 반으로 가른대. 그래서 뭐 요런 직선이 있고, 요 직선이 요 큰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가른대. 큰 삼각형의 넓이 얼마야? 좌표를 아니까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넓이 구할 수 있지. 8, 6에 48을 2로 나누니까 24. 그거의 다시 절반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가 12여야겠지. 맞아. 12야? 그러면 요 높이 구할 수 있겠네. 그렇지. 4여야겠지. 그러면 나는 다시 또 좌표를 구하는 거야. 요 점의 좌표를 구해야겠네. 이거 중요한 점 아니야. 두 직선이 만나는 점. 뭐라고 부르게? 두 직선이 만나는 점 뭐라고 부르게? 중요하니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접점이요? 와, 접점. 아니, 그치, 접점 이제 중요한 점 맞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접점을 배워. 중학교 때는 접점을 안 배워. 뭐 배우긴 배우지만 접점보다 더 흔히 쓰는 용어가 있는데. 정말 당황스럽네. 두 직선이 만나는 점? 교점. 그래, 교점. 참. 교점. 교점 안에 접점이 있는 거야. 어쨌든 교점이니까 중요하니까 좌표를 구해야겠지? 얘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거꾸로 얘는 길이를 아는 거잖아. 요 길이가 4래. 그러면 요 길이는, 세로의 길이는 y좌표잖아. y좌표가 4라고. 그러면 이제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봐봐. 레드 위에 점이기도 하고 블랙 위에 점이기도 해. 레드 위에 점이라고 하면 y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되는데, 그러면 m을 모르니까 못 구하지. 레드를 이용하지 말고 블랙을 이용해야겠네. 블랙식이 이거야. 그러니까 4를 블랙에 대입해야지. 6분의 x 더하기 y에다가 4 대입하면 8분의 4니까 2분의 1.
x는 x는 3. 그지? 넘어가면 2분의 1이고 6을 곱하니까.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가 3,4. 이제 다시 m 구할 수 있겠네. 3,4를 레드가 지나지. 그러니까 레드에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4는 3m, m은 3분의 4. 오케이? 이해됐나? 핵심은 이거야. 요걸 꼭 기억해야 돼. 요 정도 문제가 뭐 동인천 고등학교 얘기하는 그냥 보통 그냥 동인천 고등학교로 가자. 동인천 고등학교가 정말 전국 평균에 정말 가까운 학교일 거야. 23문제에서 24문제 출제된다고 하면 객관식이 19문제쯤 된단 말이야. 오케이? 당연히 동인천은 1번부터 난이도가 올라가서 19번까지 가. 요 정도 문제가 15번쯤 돼. 요 정도 문제가 15번쯤 돼. 서술형 20번부터 24번까지 있다고 하면 24번 하나 빼고 23번까지가 딱 요 수준이야. 요 수준도 안 돼. 서술형이니까. 주관식이니까. 그러면 봐봐라. 요 정도 수준 문제 풀면 딱 공부를 이거보다 더 많이 하지도 않고, 오케이? 더 어려운 문제를 하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요 정도 수준의 문제만 풀 수 있으면 16, 17, 18, 19번 못 풀겠지. 오케이? 보통 평균 5점 정도 된단 말이야. 20점. 요거 24번 못 풀겠지. 얘도 5점, 6점 이 정도 된단 말이야. 뭐 25점이라고 치자. 그래도 75점이고. 오케이? 동인천고가 보통 80점 초반이 1등급이야. 얘가 2등급이야, 2등급. 근데 2등급이 지금은 9등급제에서 11%까지란 말이야. 근데 너네는 10% 안에만 들면 이제 1등급으로 바뀌었잖아. 요 정도 수준의 문제만 풀어도 1등급 맞을 수 있다니까. 뭐 안 하면? 실수 안 하면. 오케이? 잠깐만. 근데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야, 요 네 문제 중에 찍어서 한 문제 또 맞출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물론 네 문제 풀어서 선생님 저 네 문제 풀었는데 네 문제 중에 하나도 못 맞췄어요. 정말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을 몰라서 그래.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도 못 맞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야. 네 문제 중에 네 문제 찍어서 한 문제 맞추면 완전 럭키야, 럭키. 오케이? 어쨌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의 문제만 풀 수 있어도 이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내가 그리고 딱 얘기해 줄게. 솔직히 동인천 고등학교에서 인천대보다 좋은 대학교 가는 학생이 동인천고 학생의 5%도 안 돼. 5%도 안 돼. 전교에 뭐 고3이 몇 명쯤 될까? 한 200명쯤 된다고 하면 오케이? 인천대보다 좋은 대학교 가는 애가 전교에 10명 정도밖에 안 돼. 응? 근데 선생님이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오케이? 천서처럼 다른 과목 알아서 잘하면 상관없고 하민이처럼 근데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니까 내가 너네 뭐 국어 성적이 어떤지 뭐 점수만 알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수학은 인천대 수준으로 인천대를 수능으로 가는데 필요한 수준이 정말이야. 딱 이 정도 수준이야. 아니 누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수학 배우래? 중요한 건 이거야. 빠르고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오. 알았지요? 예. 꼭 명심해.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야.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자, 41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 한 번 풀었다고 니들이 한 방에 41번을 막힘없이 풀고 이해하면 너네는 벌써 1등급 맞을 수준은 되는 거야. 근데 이 쉬운 거를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궁금해. 풀었어. 예. 벌써? 또 제가 풀어줘. 오. 벌써 풀었어? 예. 그냥 딱 그냥 약간 저거랑 그냥 똑같이 그냥. 상당히 똑같지? 벌써 풀었어? 답 맞았어? 예. 오. 오. 제가 또 1등급이죠. 우와. 진짜요? 예, 또 제가 풀어줘. 오. 시도 막 보이지. 찬성은 아직도 못 풀고 있는데? 오, 시험만 보이. 아, 낫지? 오. 또 제가 풀어줘. 이게 뭐지? 응. 아이고. 이게 재미야. 이게 뭐지? 맹찬 뭐야? 너 몇 번 풀고 있냐? 44번 푸는 거 아니지 설마? 41번 그 빨리 도전해. 어쨌든. 차. 참 피자. 차. 제대로 풀리면 안 돼. 기치. 뭐지? 처음 있다고 오. 오, 이게 뭐지?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야? 예. 삼각형의 넓이가 8이잖아. 맞죠? 그치? 그러면 2등분하면 넓이가 몇이야? 아, 쌤 잘못 썼어요. 저는 딱 맞췄습니다. 뭐에 틀렸어? 말해봐. 저거 그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은 1로 해야 되는데 4분의 x. 좋아. 자, 그 다음 진짜로 잘 나오는 거 44번. 안 돼. 진짜. 나오다가 얘는 무언가를 알아야 돼. 43번으로 해볼게. 무언가를 알아야 돼. 아이고. 혹시 니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오, 이게 A는 4,4라는 점이 있어. 이 맛이구나. 그 다음에 C는 0,2라는 점이 있고 와, B는 8,6이래. 뭐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X좌표, Y좌표 안 해도 X좌표가 점점 커지니까 B 이쪽에 넣고 Y좌표는 얘가 제일 크니까 이렇게 어우, 이게 지금
꼭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치가 안 돼. 그치? 그런데 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해야겠대. 오케이? 이게 근데 봐봐라. 아까는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게 의미는 똑같잖아.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 알았지?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요 넓이를 이용했잖아. 근데 지금은 벌써부터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이고 물론 구할 수는 있지만. 이해. 이게 그치? 이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얘는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잘랐더니 이게 평행하니까 요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럼 요즘에 좌표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자르는 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고 뭐 직각삼각형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을까? 아이고 중학교 때 배웠어. 이게 정리도 있어. 오 고. 정리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지. 고등학교 때 배우고. 아하. 사람 이름은 파푸스고 오 파푸스의 정리인데 뭐 정리인데 요 뭐를 중학교 때 배워. 오 저 뭐를 중학교 때 배워. 뭘까? 어떻게 하면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을까? 중2 때 배워. 중2 때. 저 어떻게 하면 이 삼각형을 반으로 자르냐? 중점 그래 끝이야. 중점이야 중점. 요 중점을 지나면 돼. 보인다 보여 이거 봐봐. 이렇게 있다? 여기에 딱 중점에 선을 그었대. 그러면 요 두 삼각형은 모양은 다르지만 높이는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예, 그거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같겠지. 아, 얘를 중선이라고 하고 여기서도 중선을 긋고 여기서도 중선을 그으면 정확히 한 점에서 만나고 뭐라고 부르게? 그거. 무게중 그래 오, 무게중심. 잘하네.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어? 중점을 지나면 되겠네. 아이고 그러면 이 중점 어떻게 구하느냐? x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누면 돼. 이게 중점은 언제 배웠느냐? 중1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하면 8 2로 나누니까 4 더하면 마이너스 4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맞아요. 이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냥 구하면 돼요. 오 쉽지 뭐. 이해. 중요한 게 뭐라고? 기울기. x좌표의 차. 우와 x좌표의 차가 0이야. 선생님 이게 뭐죠? 요렇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이해. 오케이?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세로의 직선은 어떻게 썼냐? 기억나냐? x는 4.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다 4겠지 뭐. 오케이? 5를 이용한다? 중점을 지나면 된다. 그럼 아까 그걸로 다시 넘어가 볼까? 저기 위에 너네가 풀었던 거 8. 여기가 있지? 이해.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하면 돼? 요 삼각형의 중점을 지나면 된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몇이야? 여기가 0,8 2,0이잖아.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1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4 1,4를 지나 y는 4x 암산할 수도 있는 문제였지. 맞아요. 이해.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다. 그런데 잘 봐봐. 우리는 중선의 성질 이런 거는 기하학적인 아이디어잖아.
맞아요. 근데 내가 처음 선생님 이 문제 풀 때 어떤 기하학적인 아이디어 없이 그냥 좌표만 이용해서 풀었지. 예. 그러니까 이게 해석 기하학이 그래서 좋은 거야. 오. 이런 기하학적인 아이디어가 없어도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바보야?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거기에 기하학적인 아이디어를 더할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고 혹은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 아, 혹시 기하학적인 아이디어를 더할 수 있으면 알았냐? 예.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아이디어 없이 문제를 푸는 거 계산. 중요한 게 이거라고. 거기에 기하학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이해라고 보통 부르지. 무슨 이해야? 중선이 뭔지 중점이 뭔지 외운 거지. 우선 외워야 그거를 써먹을 수 있고 그 써먹는 걸 우리는 속칭 이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해를 오해하면 안 돼. 암기를 기본으로 어떤 문제에 적용하는 걸 우리는 이해라고 하는 거야. 암기 전에 이해가 있는 게 아니고. 알았냐? 자, 44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리지 않고 풀 수 있겠지.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해야 된다. 아, 이거 선생님이 문제 풀 때 그림 그린다고 해서 니들도 그림 그려서 풀고 나 이제 풀 수 있네 이러면 안 돼. 그림 같은 거 그리지 않고 풀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 이제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마인드를 바꿔야 돼. 알았냐? 헷갈리지 않고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니까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 어떻게? 빠르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림 같은 거 그리지 않고 풀 수 있을 때까지. 안 돼? 안 됐어요. 어? 아, 이거 안 됐어요. 어떻게 된다고? A를 지난다니까 B, C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고. B, C의 중점을 M이라고 할게. 풀 때 선생님처럼 꼭 똑같이 풀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M 하는 것도 똑같이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B, C의 중점이니까 X좌표끼리 더해. 4잖아. 2로 나누면 2. Y좌표끼리 더해. 마이너스 8인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기울기. 기울기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M. 오케이? X좌표의 차 1분의 Y좌표의 차 마이너스 5. 그리고 점은 1,1이래. 얘 써도 되고 얘 써도 되고 네 말이야? 그러니까 Y 마이너스 Y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X좌표.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5 플러스 6 마이너스를 넘어옵니까? 아이고. 오케이? 잠깐만.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에 만약에 44번을 풀었으면 이렇게 했겠지. A가 1,1이 있고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어우 참. 왜 왼쪽에 있는지 알겠지? 이. X좌표가 작으니까 C는 이쪽에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BC에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오 참. 맞아요. 그냥 그래. 이 맞아요. 근데 그러면 요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뭐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니들한테 설명할 땐 이렇게 풀고 혼자 풀 때는 어떻게 풀겠냐? 오. 내가 그림 그려가면서 풀겠냐고. 오. 앙 그리고 풀 거 아니야. 그림은 무슨 필요가 있어. 아이고. 맞아요? 잠깐만. 너네 그거를 꼭 알아야 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삼각비 같은 거 문제 풀 때 계산을 안 하고 머릿속으로 야 저거는 8루트 3이야 이럴 때 있지. 내가 와 나 암산도 할 수 있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야. 뭔 소리야. 야 IQ가 2자리인 선생님도 암산할 수 있어. 너네는 분명히 높은 확률로 IQ가 3자리일 거야. 아 물론 아닐 수도 있지. 알고 봤더니 IQ가 선생님과 같은 2자리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어쨌든 어떻게? 그림 같은 거 안 그리고 풀 수 있을 때까지 똑같은 문제를 연습해. 내가 그래서 누구냐? 하민아. 내가 너한테 몇 번을 얘기해. 똑같은 문제를 6번쯤 풀어. 알았지? 자, 45분 도전하세요. 자, 도전해보세요. 고고. 숙제는 이 45분까지로 하고 촬영은 여기서 멈춰도 되겠지?